신혼부부 중에 대기업에 종사해서 소득 기준이 높은 경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도 이 30%의 추천 물량을 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안녕하세요. 영일이치의 A입니다.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뿌셔볼 겁니다. 제가 또 요새 청약에 관심이 되게 매우 많거든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. 특별공급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.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. 여기서 정의하는 신혼부부는요,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길죠. 그 다음에 예외로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, 그리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말하는 신혼부부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네, 우선 신혼부부의 정의란 이렇고요. 조건이 있습니다. 혼인신고일부터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쭉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조금 어렵죠.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입니다. 2021년부터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여야 지원을 할 수 있고요. 맞벌이인 경우는 140%까지 확대가 됩니다. 근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물량이 있잖아요. 이 물량 중에서 70%를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에게 먼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의 140% 이하까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. 맞벌이인 경우에는 160%까지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공공주택의 기준에만 여기서 플러스 자산 기준까지 봅니다. 내 자산이 얼마 이상 되면은 안 돼요. 공공주택의 경우에만. 신혼부부가 소유한 건물 및 토지가 2억 1,550만 원이 넘어서면 안 됩니다. 차량도 있어요. 차량은 3,496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준 소득을 만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 물량의 70%를 우선 공급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게 먼저 또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. 이 1순위는 위에 방금 말씀드린 신혼부부의 기간, 7년 이내에,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만족한 뒤에 미성년 자녀가 추가로 있을 경우는 이제 1순위인 겁니다. 특별공급에서 1순위에서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마감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일단 1순위에 만족을 해야 돼요. 결론!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자여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고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특별공급 중에 하나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입니다. 처음으로 이제 청약을 지원하면 당연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 아니겠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. 아주 경기도 오산이었어요. 왜 그러냐면 지원 자격이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. 이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청약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물량인데요. 투기과열 지구의 9억 원 초과분의 주택에는 아예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이 없다는 점,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청약 통장 기준도 당연히 보겠죠.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되고요. 24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됩니다. 또 그 다음에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또 기준이 다릅니다. 여기에 더해서 공공주택은 총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. 민영주택은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을 충족을 해야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점. 서울, 부산, 기타광역시, 기타 시군별로 나뉘고요. 면적에 따라서도 나뉩니다. 전용 85제곱미터 이하, 전용 102제곱미터 이하,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, 모든 면적별로 면적이 나뉘고요. 네,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.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우 5년 이상
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소득 기준에서도 우대가 있습니다.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에게 이 생애 최초 물량 중에 70%를 먼저 공급한다는 점. 근데 민간 분양은 또 130% 이하로 좀 이게 널널해진다는 점. 또 이제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여기에 자산 기준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. 부동산, 건물과 토지 합쳐서 가액이 2억 1,55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. 사람 가액도 3,496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,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혼부부 자산 기준과 동일합니다. 만약에 이 생애 최초 당첨자 선정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100%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점이 낮아요. 근데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기준을 다 만족해. 무슨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택을 매수한 적도 없고 청약통장도 2년 가입했고 24회 이상 했어. 그리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내가 600만 원 이상이고, 아니면 민영주택인 경우는 내가 지역별로 예치금도 다 했어. 또 결혼도 했거나 자녀가 있어. 소득 만족해. 자산? 내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자산도 만족해. 민영주택은 상관없어. 다 만족을 했는데 내가 가점이 낮아, 아쉽게.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 생애 최초 1순위에 자격을 넣으시면 이제 추첨제로 100% 당첨자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죠. 네. 근데 여러분, 이 점도 봐야 됩니다. 최근에 정부가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. 바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2021년 11월 민영주택의 경우입니다. 소득기준 100% 이하의 우선 배정을 70%에서 50으로 줄이고, 소득기준 140% 이하의 일반 공급을 20%로 줄이고, 나머지 30%가 생기잖아요. 이 30%를 자녀 수도 보지 않고 소득 요건도 미반영해서 추첨제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다. 추첨제로. 가점제도가 아니라 추첨제로. 그러니까 이 말은 신혼부부 중에 대기업에 종사해서 소득 기준이 높은 경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도 이 30%의 추첨 물량을 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. 그 다음에 생애 최초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.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가능하고요. 소득 요건도 보지 않는 물량이 30% 추첨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1인 가구,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이 30%의 추첨 물량을 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하지만 이 생애 최초 1인 가구는 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청약 특별공급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각각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서 소득 요건, 자산 요건도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청약통장의 기준도 봐야 되고요. 무주택인지도 봐야 되고,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.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.